price you pay. Leave behind your heart and cast away. 'Cause you're a natural, a beating heart of stone. You gotta be so strong to make it this world. Yeah, you're a natural, living your life control. Providing weapons to Russia for use on the battlefield,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A beating heart of stone. You gotta be so cold to make it this world. Yeah, you're a natural, living your life control. You gotta be natural.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맞나요? 예, 이거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아주 정보를 대방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를 필두로 최고급 정보가 그냥 언론에 대방출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미국이 의도가 꾸민 있는 거죠. 거예요? 예. 이제 뭔가 미국이 급해진 거예요. 네. 지금 막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견제하겠다는 네.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그 동방경제 포럼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네. 그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 열차를 타고 가서 만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동아시아에 지정하게 지금 중대한 변화가 네.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북한과 러시아 이제 만난다는 건데 뭐 필요하니까 만날 거 아닙니까 서로가 뭘 주고 받고 싶어 하는지. 문제는 이렇게 미국이 정보를 사전에 다 방출했기 때문에 계획은 바뀔 수 있다. 네. 예, 오히려 그걸 노리고 미리 공개한 걸 수도 있다는 거. 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틀릴까봐. 그러니까 예, 저도. 틀릴까봐. 네,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조율하고 있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예. 네. 뭐 준비하셨잖아요. 예상해보는 거죠, 예, 예상. 그러니까. 뭐 또 틀릴까봐 또. 먼저 예. 러시아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 뭐 여기 무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이 북한은 세계 3위권의 포병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대단해요? 세계 정상급이에요. 북한의 포병 전력. 포병은? 북한은 포병의 나라예요. 아, 그래요? 예,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군사대학 졸업 논문이 현대전에서 포병력의 역할에 대하여요. 거의 뭐 포병에 완전히 꽂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가진 이런 무기, 이게 뭐냐면 연평도 포격전이나 우리가 북한이 포병 도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보면은 북한이 가진 170mm, 240mm 그 장사정포, 방사포, 예, 여기에다 76.2mm 또 포탄,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포탄들을 거의 완벽하게 완성돼 있다. 그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포탄만 있으면 뭐합니까? 뭘로 발사하느냐인데 이게 자주곡사포인데 94년에 서울 불바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 그때 아주 서울이 공포에 젖어서 사재기가 들어갔어요. 라면생 수사고. 그 정도로 위협을 주었던 그 무기입니다. 중국제 장갑차에다가 170mm 포를 얹은 거예요. 이런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현이 될 수 있다. 물론 낡았습니다.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지 여러 문제가 있을 거예요. 30년이나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북한은 약간 재고 처리 목적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새로 기술받아 또 생산하면 되니까 예, 이런 것들이죠. 네. 그다음에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서방에서 에이브럼 전차라든가 네. 여러 장갑차 종류를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았거든요. 그게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봄에 여름에 그 대반격 작전 때 나타났으니 그 저 눈에 거슬리는 거. 네. 뭘로? 대전차 미사일. 러시아에게는 아주 그 절실한 것들이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화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러시아는 고갈 상태예요. 고갈 상태. 고갈 상태인데 지금 비상 사태입니다. 절실하군요. 근데 여기서 소개해드린 무기 말고도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는 다 필요해요. 절실하네. 예컨대 소총까지. 지금 저기 러시아군의 무장을 보면 소총도 지금 아주 50년대, 60년대 때 나와요. 네. 예. 자, 네, 틀릴 다 수도 필요해요. 있으니까 좀 약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북한이 무기를 주고 받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요것도 틀릴 수는 있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니까 일단은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할 걸로 보이는 겁니다. 네. 주로 전략 자산들인데, 자 북한이 SLBM 북극성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바다에서 수중에서 쏴요. 잠수함 발사 탄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에요. 예. 그런데 미사일만 발사하면 뭐 할 거예요? 잠수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톤급, 3,000톤급 계속 그 개발하고 지금 진수한다 그런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전력화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부족한 기술 2%를 러시아한테 좀 다. 이건 불편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불편해요. 한반도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 불편해요. 겁니다. 이거 네. 제일 위협적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5월하고 8월에 북한이 2번 정찰 위성 발사에 다 실패했어요. 최근에도 8월에 단분리는 됐는데 날아가다가 궤도에 올라가지 못해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발사는 아예 2단 분리할 때 그냥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엔 답답한 거야.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아주 전략 품목인데 네. 이 부분도 2% 부족한 기술만 달라는 거예요. 이거 불편하네. ICBM 기술인데 북한이 지금 ICBM을 우주 궤도 안착에 다 성공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재진입 기술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우주로 갔다 다시 지구로 재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리엔트리,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려면은 지상 시험을 해봐야 돼요. 이걸 풍동 시험이라고 공기를 세게 발사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대기권 진입하는 걸 지상 시험에서 해보는 거예요. 네. 이게 지상 풍동 시험인데 러시아 기술자 10명만 오면 이 문제 해결돼요. 아이고 하나같이 아무튼 다 좀 우리에게는 불편한 걱정스럽네요. 이야기인데 이거 예상은 꼭 좀 틀리기를 바라겠고요. 예. 북한은 혹시 뭐 지금 정상회담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없어요. 러시아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인데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무기 지원하면 대가 치를 것이다. 치를 예, 것이다. 예. 미국이 아주 지금 이 상황을 불편하게 보고 있군요.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다. 이 말도 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을 설득까지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응당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압박 정책과 압박? 설득을 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선 보십시오.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서 무기 기술을 받든지 아니면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얼마나 지금 식량을 대줄지 불확실해요. 러시아도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그게 원활하게 올지 몰라요. 네. 그런데 마치 그걸 받을 것처럼 이렇게 밀당이 오고 가면은 일단 북한은 이런 계산을 할 겁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무기 주는 게 싫으면 경제 제재 해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식량, 에너지 이런 거 당신들 제재 때문에 그동안 막 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해라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의 계산서.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거의 준군사 동맹을 체결해서 차제의 국제적 고립을 풀고 이제는 러시아와 함께 가자. 이런 계산서가 있다면 그걸 카드로 해서 미국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자. 이 두 가지 계산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북한에선 아무 입장도 안 밝힌다. 그 침묵에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네. 그거는 또 다른 어떤 대화의 장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그러네. 같다는. 그렇죠. 이게 예,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의 그 여지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럼 북한이 저 설리반 보좌관의 어떤 언급에서 무슨 신호를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네. 북한이랑 러시아가 또 합동 훈련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런 보도는 처음 봤어요 저는. 그것도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이 한 말입니다. 북한하고 같이 훈련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상하지 이런 않아요?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이 하자 그래도 러시아가 거절했을 건데 이제는 러시아가 적극적인 말을 한다. 주로 뉴스가 러시아에서 나온다. 얼마나 다급하냐 이거예요. 국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을 동맹국으로 포섭해서 결박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 된 거예요. 미국으로서도 비상사태예요, 지금. 만약에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면 우크라이나 미국이 또 지원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북한 무기가 시민을 살상할 건데. 그런데 $1,000억 지원해 줬어요. 전비가 얼마 들지 모르는데 계속 비용이 더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공화당 일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거든요. 그럼 내년 대선이에요, 바이든은. 그런데 지금 이게 터져봐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반드시 막겠다. 네. 이게 거의 뭐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위기의식 같이 들린다 이겁니다, 제가. 예. 중국은 어때요? 지금 북중러 예, 이거 어떻게 봐야 그런데 돼요? 삼국 훈련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같이 훈련을 하고 싶어도 예. 중국, 러시안 전략 자산이 오는데 북한의 변변한 무기 체계도 없고 겨우 지상군 훈련하자고 이게 되면 예, 그리고 북중러에서 삼각관계를 이뤄야지 이게 너무 일체화되면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는 상당히 그 경계심 내지는 견제 심리가 발동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군사훈련 이런 것보다는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서 중국에 경고 신호를 주는 거죠. 북한이. 자꾸 우리한테 모른 체 하면 우리 러시아하고 붙을 수 있어. 또는 그 반대로
러시아로부터의 이 밀당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자꾸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중국하고 갈 거야. 이게 북한이 양자 사이에서 지금까지 쭉 냉전 시대부터 해왔던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서가 굉장히 복잡한데 네. 어떻게 판세가 짜여지느냐가 앞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을 결정하는 네.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거예요. 예. 네. 북한, 러시아, 중국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북러를 향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를 했고요. 중국 쪽을 향해서는 조금 우호적인 손짓을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리창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4월에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합의된 게 뭐냐면 한중일 또 요즘 한일중이라고 그럽니다. 이 삼국 정상회의를 연내에 조속히 개최한다. 이게 이미 4월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중국에 삼국 정상회의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의 외교가 거의 단절된 상태지만은 네. 이번에 이제 51분간의 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국 앞에서 할 말은 했다. 이런 측면과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자. 네. 이렇게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다 중국에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외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대 교수님이었습니다.